난중일기에서의 이순신 어록 1592년에서 1598년 당포해전에서 어깨뼈에 적의 총알을 맞았다. 총알 맞은 구멍이 골마 터지고 진물이 길게 흘러내렸다. 밤낮으로 뽕나무 제물로 씻는데도 회복되지 않았다. 괴로웠다. 적과 마주하고 있을 때 이기고 지는 것은 짧은 순간에 결정된다. 장수가 되어 죽지 않는 한 한순간이라도 결코 해이해질 수 없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건너뛰어 천거하면 천거될 사람이 천거되지 못하니 공정하지 않다. 가을바람 부는 밤바다에 쓸쓸히 혼자 앉아 생각한다. 태평 세월은 언제 다시 오려나. 큰 난리를 겪고 있는 지금 큰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이름은 온통 온 세상에 알려졌네. 피란민들이 식량이 떨어졌을 테니 굶주렸을 것이다. 슬프고 불쌍하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홀로 누대 위에 앉아 있으니 만감이 교차한다. 우리 역사를 읽으니 개탄스럽. 순천과 나간에서 피난해온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웠다. 남녀가 서로 부축하고 가는 것을 보니 절로 눈물이 난다. 그들이 울면서 사또께서 다시 오셨으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해안의 각 진영에서 병사들을 내려보내 전라 좌우도의 수군이 4만 명이 되었다. 모두 농민이었다. 농사철에 쟁기질 하지 않으니 가을에 추수할 희망이 없어졌다. 굴량미가 모두 호남에서 나오는데 백성들이 생업을 잃었다. 매우 답답하고 염려된다. 흉악한 외적이 사륙과 노략질을 했다. 백성들에게 포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다. 연로한 어머니를 뵌 지 3년 되었다. 어머니가 하인을 통해 죽기 전에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라고 서신을 보냈다. 광란, 토하고 설사하며 배가 아픈 증상으로 며칠 고생했다. 이처럼 난중일기에는 몸이 불편해 신음했다는 기술이 많다. 이순신은 과천 좌수, 안홍제 등이 말 20필과 20살 여종을 이상공에게 바치고 석방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안홍제가 죽을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몽둥이로 맞아 죽게 되었다가 물건을 바치고 석방되었다. 부정부패가 심했다. 저녁에 한 사람이 와서 편지를 전했다. 겉봉에 통곡이란 2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순신은 전날 밤 면을 붙잡고 아는 형상이 있는 듯한 꿈을 꾸었다. 막내 아들 면이 전사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마땅하거늘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간담이 찢어지는 듯 하구나. 참으로 슬프다. 천지가 캄캄하다. 슬프다 내 아들아. 죽어서 널 따라가 함께 있고 함께 울고 싶구나. 이순신은 면이 생각날 때마다 자주 통곡했다. 이순신이 볼 때 원규는 이기적이고 무식하며 부패한 장수였다. 원규는 이순신이 머뭇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조정에 보고했다. 1596년에 서울로 압송된 후 처형되기 직전에 이순신을 구해낸 정탁은 어전회의에서 원균을 쓸만한 장수라고 평가했다. 이순신의 군대는 활을 쏘아 죽인 자는 많았지만 목을 벤 숫자는 많지 않았다. 이순신은 목을 베지 못했더라도 힘써 싸운 자를 으뜸으로 삼았다. 경상 우수사 원균의 부대는 적의 시체를 거두어 목을 베는 일에 열심이었다. 게다가 원균과 그의 장수들은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주 이기면 반드시 교만해진다. 장수들은 교만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싸움이 급박하다. 내가 죽었다 라고 말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아가서 싸우다 죽는 것이다. 감히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거짓으로 물러나면 적들은 반드시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바다 가운데로 유인해고 큰 배들이 합세해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1592년 5월 29일 사천해전에서 각 고을의 아전 11명을 처벌했다. 군사를 선발하는데 결혼이 100명에 이르렀다. 매번 거짓말로 일관하는 자를 사형에 처했다.
마음이 괴로웠다. 우리가 임금의 명령을 받았으니 죽고 사는 것을 함께 함이 맞다. 어찌 죽는 것이 애석하겠는가? 충성을 다한다면 죽어서도 영광이 있을 것이다. 1593년 7월 명량 해전을 앞두고 채찰사의 군관이 이곳에 도착했다. 전라도 수군 안에서 우도의 수군이 좌도와 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와 진도를 지원하라 라고 말했다. 어처구니 없다. 채찰사에게서 나온 계책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나란 일이 이러하니 어찌할 것인가. 임진왜란 당시 사인의 도 채찰사가 동시에 임명되어서 군령 체계에 혼란이 일어났었다. 오후에 노량에 이르니 군사와 백성들이 울부짖지 않는 이가 없었다. 경상수사는 도망가서 보이지 않았다. 백성들이 내게 말했다. 대장 원균이 적을 보고는 가장 먼저 육지로 달아났습니다. 그의 살점이라도 먹고 싶은 지경입니다. 피란민의 소 2마리를 훔쳐서 끌고 와서 적이 쳐들어왔다는 거짓말로 놀라게 한 2사람의 목을 베어 매달아 사람들이 보게 했다. 병법에서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을 두렵게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 아침에 망을 보던 병사로부터 200척가량의 적선이 명량을 거쳐 우리 진영으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갔다. 적선 133척이 우리 배를 에워쌌다. 배 위 병사들의 얼굴빛이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수사 김억추가 탄 배는 멀리 가버렸다. 내가 안위에게 소리쳤다. 내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물러나 도망가면 살 것 같으냐? 그러자 거제 현령의 안위의 배가 적진으로 돌아가 적선 2척과 교전을 시작했다. 안위와 그의 군사들은 적군을 몽둥이로 치며 긴 창으로 찔렀다. 이순신이 김응함을 불러 말했다. 너는 적을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죄를 면하기 어렵다. 당장 처형하고 싶지만 상황이 급박하므로 일단 공을 세우게 해주마. 김응함과 그의 군사들이 죽기로 싸웠다. 적장 마다시의 죽은 시체를 낚아 벤 머리에 올려놓고 토막을 냈다. 금방 적의 기세가 꺾였다. 적선 3척이 뒤집힐 때 송여정과 정응두의 배가 줄지어 뒤쫓아왔다. 힘을 합쳐 적과 싸웠다. 우리 배들은 한꺼번에 북을 울리며 함성을 지르고 일제히 나아갔다. 이번 승리는 하늘이 내린 행운이다. 우리 배도 안위의 배에 있는 곳 가까이 돌아가서 비 오듯 화살을 쏘았고 현자총통과 지자총통 등의 화포를 퍼부었다. 그 소리가 바다와 산을 뒤흔들었다. 적선 2척이 흔적도 없이 무너졌다. 에워싸고 있던 적선 30척을 부딪혀 깨부셨다. 나머지 적선들이 앞다투어 달아났다. 명량해전이다. 오늘 진심으로 죽기를 결심했다. 하늘이시여 원컨대 반드시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소서. 적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